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제 17회차 이제 썸머리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는 유기금속 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유기금속 시약이 굉장히 유기학에서 중요한데, 자, 우리가 보통 유기금속 시약을 R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이 M은 금속을 의미합니다. 메탈. 그죠? 이 M은 보통 리튬, 마그네슘, Mg 그리고 Cu, 그죠? 구리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유기금속 시약들의 제법을 잘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법의 처음 시작은 할로젠 알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Li를 집어넣어 주면 알킬 리튬 시약이 만들어져요. 그죠? 물론 양론으로 따지면 얘가 두 개 들어가서 결국 리튬 할라이드는 부산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리튬과 할로젠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LI를 만들고 여러분 이 RLI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누굴 집어넣으면 되냐면 CUI를 집어넣어요. 이때 양론상으로는 실제로 얘가 두 개 있으면 얘 하나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금속의 위치가 바뀌어서 구리에 이렇게 알킬 그룹이 두 개가 붙고 여기에 Li 플러스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물로는 이제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부산물로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R2CuLi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RX에서 Mg를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R, Mg, X라고 하는 유기 마그네슘 시약, 그린야드 시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RLI를 만들었고요. 그죠? RLI로부터 R2CuLi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RX로부터 RMGX 이 세 가지의 유기금속 시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이때 보통 사용되는 용매는 보통 용매는 매우 크게 일반화하자면 비양성자성을 사용해야 돼요. 비양성자성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대로 양성자성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린야드 시약을 할 때는 비양성자성 용매 중에서도 THF나 다이에틸 이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비양성자성 용매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Rm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다시 이걸 R에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염기 또는 유기학에서 친핵체로 쓰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염기로 사용될 때는 산도가 큰 수소가 존재할 때는 보통 염기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RLI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알코올을 반응시키면 알코올에 산도 큰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여기를 뜯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만들어진다? OR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고 염기의 짝산으로 알케인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K가 엄청나게 1보다 커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알킬 리튬 시약이 지금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염기 역할을 한 겁니다. 그죠? 또는 알킬 리튬 시약뿐만 아니라 RMGX를 사용해도 마찬가지. RMGX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는 이 전자쌍을 가지고 이렇게 산염기 반응하면 동일하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염기로 사용되는 이 유기금속 시약이 알킬 리튬 아니면 그린야드 시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염기로서의 여러분 유기리튬 시약과 그린야드 시약을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했던 반응을 보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알케인이 있고 여기다 X2에다가 빛을 가하면 할로젠 알킬이 만들어지고 그죠?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서 R, Mg, X를 만들어내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물 처리하면 H2O 처리하면 이렇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 RH로 가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유기금속 시약을 물로 가주분해하면 알케인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RX를 갖다가 누구 처리해도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처리해도 SN2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는 알케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기금속 시약을 만든 다음에 물이 아니라 D2O를 집어넣으면 누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R,
H가 아니라 RD가 만들어지고 OD-는 이탈기로 떨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알케인의 수소를 여기는 CH 결합을 무슨 결합으로? CD 결합으로 바꿀 수 있다. 치환시킬 수 있는 반응의 계획이 다음과 같이 제가 소개한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유기리튬시약이나 유기마그네슘 시약은 염기로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유기구리 시약 R2CuLi는 어떤 반응을 할 때 주로 사용할까? 여러분, 이 R2CuLi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짝지음 반응에 사용되는 유기금속 시약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짝지음 반응이 뭐냐? 금속에 의해서 탄소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우리는 짝지음 반응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게 R2CuLi라고요. 그죠? 이랬을 때 알킬기에 이 R'과 R2CuLi에 알킬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R 그룹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진다. 이 만들어진 시그마 결합을 우리는 무슨 반응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한다고요? 짝지음, 그죠? 구리에 의한 짝지음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길만 시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기구리 시약의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는 무슨 반응이다? 이 짝지음 반응이다. 그래서 짝지음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만 시약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뒤 가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고 이 벤젠고리에 이렇게 BR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에 이렇게 에틸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에틸 이렇게 R2CuLi가 있으면 생성물은 이 벤젠고리하고 에틸 그룹 사이에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저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벤젠고리 탄소와 여기는 이 탄소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진 게 짝지음 반응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길만 시약은 무슨 반응한다? 짝지음 반응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유기금속 시약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오는 카보닐 화합물은 작용기는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이죠. 여기다가 우리는 R-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빵 쳐서 이렇게 친핵성 첨가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면체 중간체, 알콕사이드 중간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과량의 물 또는 묽은 산성 수용액 처리하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는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알데하이드일 때는 2차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고 케톤일 때는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카보닐 탄소와 알코올의 알파 탄소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이 R-는 보통 RMGX도 가능하고요. RLI도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문제는 대부분 보면 RMG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RMGX를 이용해서 보통 카보닐 화합물의 친핵성 첨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코올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케톤일 때는요. 이렇게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겠죠. RRR이니까요. 근데 알데하이드일 때는 R 그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2차 알코올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 반응의 메커니즘은 친핵성 첨가입니다. 그리고 카보닐 탄소의 산화수 관점에서는 이 반응은 환원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CO 결합이 두 개 있었다가 CO 결합이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소의 산화수가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원 반응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에스터에다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에스터에다가 이 RMGX를 넣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R-가 여기를 빵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누구를 버린다? 이탈기를 버리죠. 왜? 에스터의 OR 그룹은 우리는 이탈기 능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린야드시아의 R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탈기로 OR-는 이렇게 이탈기로 떨어져 나온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그린야드 시약이 RMGX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렇게 빵 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O 마이너스가 되고
그린야드 시약으로부터 알킬기가 이렇게 두 개 도입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다 물 처리하면 종결을 하면 이렇게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다음 같은 3차 알코올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린야드 시약으로부터 이렇게 몇 차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이 RMGX라고 하는 그린야드 시약이 몇 당량 들어가야 돼요? 2당량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에스터의 카본일탄소가 이렇게 알코올의 알파탄소가 되면서 3차 알코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이 에스터에다가 그린야드 시약을 처리할 때는 1당량을 처리해서 케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당량 이상을 사용해서 2당량 이상을 사용해서 반드시 3차 알코올의 제법으로 여러분들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상으로는 여기는 이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는 이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친핵성 아실치환이라고 부르고요. 아실치환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건 친핵성 첨가 반응 알데하이드와 케톤에서 이런 반응처럼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터는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친핵성 아실치안 반응이 일어나서 케톤이 만들어지고 그런 후에 친핵성 첨가가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에스터 작용기에다가 그린야드 시약을 처리할 때 R, Mg, X를 반드시 몇 당량 이상, 2당량 이상 처리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킬기가 두 개 새롭게 결합돼서 몇 차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3차 알코올의 제법으로 여러분들은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알코올의 제법 관점에서 그린야드 시약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죠. 알데하이드 케톤 또는 에스터를 이용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요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제가 다음같이 이렇게 알데하이드와 또는 케톤을 표현하고 여기는 이렇게 에스터를 표현한다면 자 여기는 여러분 H-라는 친액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 NaBH4도 가능하고요. 누구도 가능해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도 가능하고요. 그죠? R-도 가능하죠. 이 R-는 R, Mg, X에도 가능하고요. R, Li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2차나 여러분 뭐 1차나 2차 알코올을 주로 만들어내죠. 물론 3차 알코올도 가능하고요. 그죠? 알코올의 차수는 반응물의 구조와 그리고 사용된 시약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자, 에스터에다가 제가 H-를 넣고 싶어요. H-를 넣을 때는 반드시 누구만 사용 가능하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NaBH4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에스터를 환원시키지 못하고요. R-는 누구 사용해도 된다? 여전히 RLi랑 RMGX를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알코올의 제법 관점에서는 누구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 RMGX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양론이 몇 당량? 여기서는 반드시 2당량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LAH도 2당량 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일단 LAH는 H가 이미 몇 개 있기 때문에 4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당량 이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알코올의 제법 관점에서는 분명히 내년에 다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교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재에 나온 예제들은 반드시 교재에 우리 반응들의 예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잘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코올의 제법 관점에서 이 카보닐 화합물 이용해서 카보닐, 알데하이드 케톤 또는 에스터 이용해서 친핵성 첨가 또는 친핵성 아실치환을 해서 이제 알코올을 만들죠. 이때 사용된 친액체가 H-냐 또는 R-냐를 잘 가지고 생성물의 알코올이 몇 차 알코올인지를 그리고 메커니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필수 이론 중에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코올의 산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이 알데하이드가 다시 산화되면 우리 누가 되냐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알코올에 있는 이 알파 수소의 개수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죠? 결국에는 한 번 제거되면 하나가 남고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제거되면 결국에는 CO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그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유기학에서는 CH 결합의 절단을 산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CO 결합의 형성. 여기 CO 결합이 하나 있는데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산화예요. CO 결합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있죠. 산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기학에서 산화는 꼭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화는 일단 CH 결합의 절단, 그래서 또는 CO 결합의 형성,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알파소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번 산화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런 2차 알코올은 알파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산화돼서 이렇게 케톤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3차 알코올은 여러분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알코올과 여러분 2차 알코올의 산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1차 알코올의 산화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알데하이드에서 멈춰야 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카복실산까지 갈 것이냐. 그렇죠? 뭐 2차 알코올은 케톤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산화 반응을 할 때 산화제가 필요하겠죠. 산화 반응의 산화제, 그러니까 즉 알코올 산화 반응의 산화제를 누구를 많이 사용할까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시험 문제는 크롬 육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 육가를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존스 조건하고요, 존스 산화, 존스 옥시데이션과 그냥 PCC 또는 PDC라고 하는 산화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네들은 둘 다 크롬 육가를 이용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C약 조건에 얘는 물이 존재합니다. 물이 존재하는 조건이고요. 얘는 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산화 반응의 생성물이 달라져요. 즉 여러분 1차 알코올을 지금 알데하이드에서 멈추려면 반드시 PCC 또는 PDC라고 하는 크롬 육건을 사용해야 되고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끝까지 산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존스 산화를 하면 됩니다. 맞죠? 2차 알코올을 케톤까지 가는 건 PCC를 사용하나 PDC를 사용하나 또는 존스를 사용하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존스가 되냐, PCC, PDC가 되냐를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PCC는 실제로 이런 피리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HCl 들어가고요. 그리고 CrO3라고 하는 크롬 육가가 들어가서 얘네들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서 염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PCC가 되죠. 그래서 염 형태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피리디듐이 짝산으로 만들어지고, 오케이. 그리고 크롬에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Cl, 여기가 O-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염 형태로 주어진 게 바로 PCC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디듐 클로로크로메이트라고 하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PCC 또는 PDC가 크롬 육가인데 물이 없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까지만 산화시킨다를 정확하게 여러분 숙지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올해 시험에 굉장히 중요했던 시약이 있는데, 보통 PCC가 피트에선 거의 100%가 나온 거예요. 기존까지 10회까지는. 그죠? 근데 PDC도 안 나왔죠. 근데 PCC, PDC는 따지고 보면 다 크롬 육가예요. 그런데 크롬 육가는 아니지만 용도가 똑같아요. 용도가 똑같은 것이 뭐냐? DMP라고 하는 데스마틴이라고 하는 시약입니다. 구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약어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DMP는 누구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 PCC랑 동일한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또는 누구 사용해도 된다? DMP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 DMP를 모르고 본고사장 간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NP는 반드시 알고 본고사장 갔어야 됐어요. PCC랑 동일하기 때문에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까지 산화시킨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알코올 산화의 중요한 내용들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존스 조건이라고 하는 게 보통 존스, 뭐 PCC는 약어 기억하면 되니까요. 이 존스 옥시데이션, 존스 조건은 실제로 뭐 K2, Cr2, O7이라고 하고요. 산 조건에 물 있다, 뭐 이런 조건이거든요. 또는 H2, Cr, O4 이렇게 하고 물 조건.
H3O 플러스 하면 산에다가 물리는 거죠. 맞죠? 또는 CrO3 이 크롬 육가니까요. H 플러스 H2O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조건인데요. 실제로 이 크롬 육가가 산성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크로믹 애시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쨌든 크로믹 애시드가 되면 얘가 크롬 여전히 몇 가라고요? 6가가 되는 거죠. 됐죠? 이 크롬산이 실제로 존수 조건에서는 알코올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소주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크롬산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이 OH하고 여기 이 H가 물 분자로 빠져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O에 그러면 여기 크롬이 있겠죠?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여기 OH. 이게 크로믹 에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수죠. 여기 H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여전히 여기 H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물 분자가 염기로 얘를 뜯고 여기 파이 결합을 만들고 이것을 쫓아냅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여기가 R, D, S고요. 이때의 메커니즘이 뭐냐? E2입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를 그려보면 그죠? 여기에 CO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녹색소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남아있겠죠. 알파소는 하나만 남아있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 크롬이 이탈기가 돼서 리빙 그룹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이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데하이드까지 산화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요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도 올해도 처음으로 그죠? E2 과정이 속도 결정 단계로 알코올 산화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다. 그죠? 알파소가 제거되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졌죠? 이 알데하이드에서 여러분 이 알데하이드에서 이게 존스라고 했으니까 누가 있어요? 산도 있고 물도 있죠. 그죠? 요 상태에서 더 산화가 계속 이 크롬 육가 조건에서 계속 산화가 되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알파수조차도 이게 알코올 알파수였으니까 제거되고 CO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원래 있고 CO 단일 결합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카복실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1차 알코올이 한번 산화돼서 이렇게 알데하이드에서 멈추려면요. 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산하고 물이 있고 H2O가 있고 크롬 육가가 존재하면 다시 산화돼서 한 번 더 산화돼서 카복실릭 에스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의 알파탄소의 산화수를 잘 확인해 보시면 산화수가 계속 증가하죠. 왜? CO 결합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코올 산화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는 알파소 제거 단계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E2 반응이다. 이것을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이 페놀인데요. 여러분 페놀은 알파소가 없기 때문에 산화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얘가 크롬 6과 조건에서 산화가 됩니다. 이 산화가 돼서 다음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구조가 바로 벤조키논이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이 벤조키논은 다시 환원 반응을 통해서 환원제, 뭐 NABH4 같은 걸 통해서요 하이드로키논이라고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또 하이드로키논은 이 벤조키논과 무슨 관계가 되는 거냐? 산화 관계, 산화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놀의 산화에서는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암기. 그죠? 그래서 페놀이 산화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페놀이 산화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벤조키논이 만들어지고요. 이 벤조키논 구조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얘는 비방향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공부하게 될 거니까요. 페놀 산화시키면 벤조키논을 환원시키면 하이드로키논을 다시 산화시키면 벤조키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의 제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알코올의 산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큰 포인트고요. 여러분 알코올의 제법이 결국에는 카보닐의 뭐예요? 카보닐의 환원이죠. 카보닐을 환원하면 누가 되고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을 산화하면 카보닐이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 그래서 여기 알코올 있어요. 여기 카보닐 있어요. CO 이중결합, 카보닐,
그죠? 알코올을 뭐 하면 된다? 산화. 그죠? 카보닐을 뭐 하면 된다? 환원. 요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이번 챕터를 잘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텐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데, 이제 복습을 꼼꼼하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유기하기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계속 시간 투자해서 복습한 친구들은 유기하기 할 만해질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간 복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유기하기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끝나고 다시 수업 듣고 끝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것들이 그렇게 이제 이론을 끝내게 되면 문제풀이 가서 문제 풀 때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게 느껴지는 거죠. 오케이, 이론을 잘 공부했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는 풀리는 게 맞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실제 그 수업 끝나고 바로 이렇게 서머리 영상 안 찍으면요, 저도 제가 공부했던 강의했던 내용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수업하고 바로 썸머리 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딱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